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는. 아룰꽃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위기나 어떤 환경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막 뭐 어렵네 뭐 이런 거에 자꾸 그쪽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마냥 막 그렇게, 물론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9시까지 막았기 때문에 그거의 타격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넘어가야 돼. 결국 그 장애물이라는, 코로나라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라고 있는 거지. 이걸 막혀가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막 무만감에 빠지면서 무기력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쓰러지지 말자고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쌈스님 안녕하세요. 하루님 어때요? 몸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강태공님 안녕하십니까? 쌈스님 구독 끝났네요. 구독 고고싱 해주세요. 구독 고고싱.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로 구독해주시면 제가 방송에 좀 상단에 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3,300원이 비싸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죠?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액 맞았어요. 수액 JW 건가? 쌈스님 운전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멸공! 비상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거야. 그 방송 제목에서 앞으로 이쪽 세터가 뜬다. 뭐 작년과 동일한 얘기예요. 작년과 동일한 얘기고, 앞으로 이제 저는 세터를 보자면, 그러니까 제일 싼 세터는 어디냐? 말 그대로 세터만 본다면 지주회사가 싸고, 지주회사들이 싸고, 뭐 삼성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큰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지주회사들도 싼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싸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를 이제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지주회사, 두 번째는 뭐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서. 두 번째는 역시나 건기식이다.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 이쪽 고령화에 있어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제품을 R&D 연구를 거기서 굉장히 에너지를 쏟거든요. 돈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시간과 돈을. 그래서 이쪽 그 건기식 헬스케어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언제 평가하고 그거의 차이지. 한번 수급이 한번 쏠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쪽에 올라가는 거 빼고. 그니까 지주회사 안 올라갔지? 몇 개 안 올라간 것들 막 좀 많이 있어. 지주회사들 중에 싸고 안 올라간 회사.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도 건기식이나 그 외 헬스케어 있잖아요. 헬스케어 건기식 들어가고 그 안에 거기서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다 안 올라간 세터 많이 있어, 많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물리적으로 성장주가 좀 조정을 받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좀 조정받고 기간 조정 준 다음에 다시 상승될 거예요. 어차피 또
2, 3년 지나고 뭐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자,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 상승 시기에서는 어떤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치만 제약바이오주들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와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계속 유효하다. 이 경소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는 한번 얘기하는 것들을 그 시세가 나올 때까지 말을 바꾸지 않아요. 미선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강퇴하냐고요? 다른 그 매니저가 얘기해줘. 왜 강퇴했는지. 그냥 몰라. 그냥 저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필요. 또 강퇴당했어. 내가 강퇴한 거 아니야? 강퇴 당하면 원래 매니저에 의해서 강퇴됐습니다. 딱 이게 떠요. 내가 강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지금 양손이 자유롭잖아. 지금 양손이 자유롭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책임을 먹었다거나 강퇴를 당했다는 것은 매니저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요. 궁금하면 지난 방송을 보시면 왜 강퇴당인지 압니다. 저분이 왜 강퇴당을 계속 당하는지. 지난 1년, 2년, 3년, 4년, 5년간 방송 쫙 보면 왜 강퇴당한지 알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쪽에서는 가격 조정이 계속 이루어졌다.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전체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단 실체가 좀 있는 종목들을 그 안에서 고르는 게 좋다. 물론 바이오 종목 이런 쪽 섹터가 또 바람이 불면 대한민국은 또 제약바이오주 항상 그런 사이클이 또 오잖아요. 그거 머지않은 시점에 또 오고 올라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적당하게 비중 실어가지고 실체가 있는 회사, 해외 파이프라인이 좀 이렇게 뻗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산다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간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 길게 안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뭐 10분도 안 돼서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거의. 그런 부분이고,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뭐 군대 한번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고 한 2년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스테인 임플란트 여기 주주분들이 해당이 되신 분들은 뭐 군대 뭐 2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려. 그러면은 뭐 다 해결돼요. 그냥 뭐 2년 열어놓으면 되지 않아? 2013년도에도 횡령배임, 14년도 횡령배임 있다가 주가 개박살 난다 그랬는데 개급등 나왔거든.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횡령배임, 야 이제 좆됐다, 야 끝났다. 와 이거 뭐지? 최규호 회장이 횡령배임 했대. 20몇억, 27억인가 뭐씩인가 막 이렇게 막 공포 막 조성하고 막 또 막 돼지들이 또 상패 당하네. 막 상패 당한다 그러고 또 막. 그리고 나서 2만원짜리가 4만원, 6만원, 8만원까지 갔다는 거야.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냥 논산 다 입대해. 그냥 논산 다시 입대해서 2022년이니까 2024년에 무슨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때 딱 오픈하면 되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저 때도 이거 상장 폐지 당한다고 막 그랬거든. 누가? 주식에 진짜 뭣도 모르는 그런 그렇잖아. 여기 이때 막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당하나요? 막 그랬어 이때.
이때 3패 당하나요? 이때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얼마지? 지금 10%네. 저때 한 7, 8% 됐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때 7, 8%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상장 폐지를 시키면 외국인들 투자하겠습니까? 다 걷어버리지 대부분. 그럼 코리아 막 박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슈로 잠깐 이슈 뭐 급등 나오잖아. 바로 풀리고 급등 나오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여기 흔들어 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들은 뭐 저런 이슈가 터졌을 때 공포감이 잠깐 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알고 하자고. 알고 주식을 알고 뭐 재무가 이제 와서 뭐 부채가 높네 마네 뭘 후견지명으로 그거를 해. 페널티킥을 그러면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페널티킥 딱 얻었어요. 왼쪽에다가 차는데 골키퍼가 왼쪽 막았다 이거야. 야 씨 오른쪽에다 차지 씨. 야 가운데다만 찼어도 그거 넣겠다. 야 그런 얘기는 다 하잖아. 이거 이해됐다 1번, 이해 안 됐다 2번.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있을까봐 그런 거고. 야 이거 코나아이 보소 이거. 아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섹터별로는 이쪽이 좀 바람이 불 것이고,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도 건기식 쪽에서는 좀 괜찮고, 그리고 임상 뭐 1상, 2상, 3상 올해 이제 하반기 쪽에 막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뭐 종목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바람이 한번 불면 좀 될 것이고, 조선주에서 한국조선해양의 이게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조선 뭐 사이클이 불 것이다. 조선주가 움직이거나 철강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건설, 철강. 건설만 가지는 않아요. 철강과 조선도 따라서 갑니다. 뭐 건설이 가면은 철강도 가고, 철강이 가면 조선도 가고, 뭐 그러한 약간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또 건설에 가면 또 기자재 쪽도, 건자재 쪽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뭐 건설 수주가 계속 아파트들이 계속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후보들이 계속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뭐 마룻바닥이라든지 샤시라든지 어떤 보일러라든지 그런 쪽에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경동나비엔 이런 거는 이제 밸류는 비싼데, 뭔 일이야 이거는. 이때 귀뚜라미 그거 화재 나가지고 반사이익 받았구나. 이거는 이제 밸류가 비싸요. 경동나비에는.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수혜를 받아요.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습니다. 받지만 밸류는 좀 비싸다는 거. 이거 말고도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고, 코로나는 결국 끝납니다. 그쵸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 해결이 된다라는 거에 저는 1000% 확신을 하는데, 자, 끝난다면 어떤 회사가 좋아질 것인가? 그때 생각을 딱 해보면 돼. 코로나가 끝났는데 영화관이 안 될까? 코로나가 끝났는데 화장품이 안 팔리려나? 코로나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 뭐 여행을 이제 한국 여행을 안 가봤더니 한국이 제일 좋더라. 물론 맞는데 우리나라만 여행해야지 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그 본성상 떠나고 싶으니까.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봤었던 회사들이 현재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나, 코로나가 끝나고 그 회사가 어떤 시장 점유율 1위라든지 시장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다든지 라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런 회사를 지금 미리 선취매를 해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왜냐면
주식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을 해요. 이 선반영이라는 것은 6개월 반영을 할 수도 있고 6개월 전 또는 1년, 2년, 3년 전까지도 선반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뭐 한 3년 이상을 본다면 미리 그거를 사놔서 뭐 한 2배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지금 사서 모아가는 게 베스트라고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아까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 지주회사 싼 것들,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 그 외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코로나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밖에 싸돌아다녀가지고 물건 구입하는 거, 그쪽 섹터를 좀 이렇게 미리 포트폴리오 좀 짜 놓는 게 그게 앞으로의 수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쫙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살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꾸준히 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좀 많이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뭐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계속 하잖아요. 저는 참고로 이거 미국 시장은 안 하고, 왜 안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다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뭐 다 제쳐두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싸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그 미국 회사를 그 쫙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 주식 지금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많이 깎였을 거예요. 많이 좀 수익을 냈었던 사람들은 많이 깎였을 거고, 지수는 이것밖에 안 떨어졌는데 많이 깎였을 거고, 좀 공포감을 슬슬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또 종목에 따라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 국가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돈이 몰렸잖아요. 자꾸 투명하고 ESG 선두고 뭐 기업 환경 좋고 제도도 좋고 하니까, 그건 뭐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20년 전에도 그 전에도.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몰리는 곳에 포탄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증명이 되어 왔어요. 물론 그것도 미국 시장에 바텀업으로 접근해서 싼 거를 골라놨다면 덜 터지는데, 방어가 되는데, 뭐 어떤 기술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어떤 고밸류를 받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 나는 테슬라를 2017년도 1월달, 2월, 3월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는 아니다. 자,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국 시장은 뭐 미국 시장에서 싼 게 있다면, 싸고 시장의 어떤 그런 장악력과 비즈니스 사모들이 굉장히 좋다면은 사죠. 당연히 미국 시장이든. 근데 사실 없잖아. 있어도 차라리 한국에 싼 게 없다면 미국 걸 사죠. 당연히.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야. 그거는 환율도 1200원이기 때문에 이게 환전해가지고 그 환 차익에 대해서 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야. 올라가봐야 1250원이야 이거는. 아셨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왜 한국 주식인가?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뭐 퍼라든지, 퍼가 10, 뭐 1,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미국은 뭐 24, 25, 26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돈의 성질, 돈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싼 곳에 몰립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춘님 안녕하세요.
초님 작년에 700만원 벌었으니까 올해도 700만원 벌자고 해? 내년에는 1000만원 벌고 내후년에는 2000만원 벌고 그 다음 연도는 4000만원 벌고 그 다음 연도는 8000만원 벌고 그 다음 아닌가? 너무 높게 잡았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본질을 좀 파악을 해보자. 본질. 너무 막 5, 4, 5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4, 5, 6, 7, 8 그렇잖아요. 뭐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좀 계속 사서 모아야 돼. 근데 주식을 하면서 이제 제 경험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떨어지는 게 원체 많고, 내가 생각했던 매독, 이 회사의 적정 가치의 매도가보다 목표가보다 더 훨씬 올라가는 게 이 주식시장의 성질이에요. 자,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30% 50% 이상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사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를 5천원에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5천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사면 되는데, 현재 5천원인데 그 5천원을 안 사고 뭐 3천원에 사려고 기다려 있거나 2천원, 뭐 2천원, 3천원, 4천원에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게 불가능하다. 반대로 5천원에 산 종목을 내가 만원에 팔면 되는데, 이게 내가 항상 그동안에 팔고 다 날라가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15,000원에 그냥 팔겠다. 왜? 근거가 과거에 파니까 항상 올라갔더라. 2배, 3배 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만원에 안 팔고 15,000원에 팔아야 되겠구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멍청한 짓이에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찰리 먼거가 하는 말 여러 가지가,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이 한 가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와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자산의 가치를 내가 볼 것인가, 영업이익의 가치를 볼 것인가, 성장의 가치를 볼 것인가 라는 것인데, 무엇을 하는 것은 사실 뭐 본인의 스타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항상 나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해서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보고 나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는 그게 맞다 하는 사람이 맞는 거고, 나는 켄 피셔의 같은 그런 어떤 성장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 라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죠? 그거를 복합해서 뭐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탑다운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텀업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거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내가 내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을 때, 옛날에 어릴 때 달리기를 할 때 그 자세가 그 팔 앞에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 때 이 팔 끝에 선이 눈과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이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팔에. 근데 이 기준이 어떤 선수한테는 눈썹 위가 맞을 것이고, 어떤 선수는 눈썹보다 더 위가 맞을 것이고 정수리 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어떤 선수는 눈높이보다 더 아래로 갖는 게 맞아요. 어떤 선수는 아예 이 턱까지만 팔을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큰 줄기는 이거다. 눈과 일직선을 맞추되 이 아래로 갈 것인가 위로로 갈 것인가, 그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는 이
눈 위쪽으로 해가지고 팔을 크게 젖히잖아요. 근데 예전에 400m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 그 전에 2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마이클 존슨 선수는 아예 그 목에다가만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게끔 큰 줄기는 갖추되 주먹을 살짝 쥐고 달리는가, 손을 완전히 펴고 달리는가, 손가락을 어느 정도 붙이고 달리는가, 그거는 스타일이다, 스타일.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정답은 가치 투자 안에서 그 정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단타 단기 매매 이런 거 말고. 양정님 안녕하세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년 이상을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오해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5년 이상, 10년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 10년, 20년 동안 하는 것이다. 주식은 안 파는 거다. 기본적인 것은 그 큰 줄기는 맞는데, 무조건 10년, 20년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에 5천원짜리에, 그러니까 만원짜리 가치 있는 회사를 5천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파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이 말은 내가 2만원짜리에 가치 있는 회사를 5천원에 사가지고 2만원에 파는 게 그게 가치 투자라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내가 한 1년, 2년, 3년 만에 5천원에 샀던 게 만원에 갔다. 그럼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3년을 보유했는데 아직 만원이 못 갔다 한다면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년, 5년, 6년 동안.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한 달 만에, 2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막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시간의 가치가 왔기 때문에, 시간의 단축이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파는 거고. 말 그대로 회사가 나는 보유했더니 3년이 걸렸다, 4년이 걸렸다, 5년이 걸렸다, 2년이 걸렸다, 한 달이 걸렸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조건 10년, 20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왜 10년, 20년이 나오냐면은 10년 동안 왜 투자를 삼성전자라든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10년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찾기도 어렵고 그게 난이도도 높으니까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를 했더니 원래 5천원짜리를 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한다 해요.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내수 시장에만 판매를 했는데, 그래서 만원이, 과자를 많이 팔아가지고 5천원에 사가지고 만원이 됐어요. 그래 팔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과자 회사가 해외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가게를 오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내수 시장만 했었던 회사가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거 3년 전에는, 대략적으로 3년 전에는 만원의 가치가 있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시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15,000원, 2만원이라는 새로운 밸류, 멀티플을 내 스스로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그런 것들 나는 그래, 숫자의 가치도 저는 합니다. 우리 그런 주식들 또 많이 샀잖아요.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목말라 있어요. 어떤 거에? 성장,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 혁신적인 회사,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회사들을 원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상승률이 3배, 5배가 올라가니까, 그 이상도 3배, 5배, 10배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무적으로 조금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재무가 조금 안 좋더라도, 그 회사의 비즈니스 사업모델이 좋다면은, CEO의 역량과 비즈니스 사업모델이 좋다면은, 저는 그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 해요. 저는 다 합니다. 어느 한쪽만 저 PBR 어떤 자산의 가치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가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의 그 성장의 가치, 오너의 그 가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하지, 막 재무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소외를 많이 받아요. 오랫동안. 지난 정통 가치 투자자들이 최근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종목들이 몇 개가 2014, 15, 16년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통 가치 투자자들 3년간 거의 3, 4년간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완전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완전 밑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에서 배제가 안 되려면은, 내가 소외가 안 되려면 골고루 그 서로 각기 다른 속성을 좀 이렇게 섞을 필요가 있다. 까치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봐. 둘 다. 성장주라든지 뭐 가치주라든지 정통적으로 가치주라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플러스 켄 피셔의 어떤 그 성장의 가치를 봤을 때는 둘 다 해야 된다. 즉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할 때,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에는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 투자 철학을 100% 인용해가지고 그 담배꽁초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싼 것만 사가지고 오랫동안 정보해가지고 하는 거. 하지만 찰리 먼거를 만나고 이제 켄 피셔의 그런 거를 딱 받아들이면서 성장주 애플을 막 하기 시작했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제 해석을 잘 한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투자에 완전 대가니까 그런 걸 우리가 롤 모델로 보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좋다.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그냥 큰 줄기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큰 줄기입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주식 교육이에요. 이런 게 주식 교육. 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료로.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야 돼요? 라는 레벨 1인 사람들 대략 그래. 내가 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뭘 사야 돼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요? 종목을 찍어주세요. 차라리 일타 강사처럼.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내 지인들도 많이 그래. 내가 사실 그때가 좀 난감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3배, 5배가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해봐야 3배, 5배 못 먹습니다. 오히려 손실 보고 팔아요. 급변동성, 가격이 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릇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는 진짜 뭐 10억을 벌고 싶습니다. 30억을 벌고 싶어요. 100억을 벌고 싶어요. 300억을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런 금액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사실 기부다.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 활동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릇이 커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지 처음이. 내가 그러잖아. 만 원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야. 그거는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종교적인 철학, 그쵸? 내가 인생에 대한 그 가치관, 돈에 대한 철학,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제 섭렵을 해야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좀 책을 이렇게 좀 많이 읽어보시고, 책을 읽었는데 중간에 좀 쉬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 변소님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주식에 진짜 진심인 사람, 여기 사실 주식에 진심이잖아. 주식에 진심이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들 뭐 장난하러 왔나 여기? 아니잖아. 다들 좋은 차, 뭐 페라리도 타고 싶고, 롤스로이스도 벤틀리 막 타고 싶고, 아파트 막 좋은데 살고 싶고, 레미안, 자인, 뭐 더샤, 뭐 멋있게 막 이 편한 세상 막 살고 싶잖아요. 뭐 강남에도 살고 싶고. 자, 그거 이거야.
야, 요즘 나인원 한남이 88평짜리가 전세가 90억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곳에서 어떤 내가 꿈과 그런 게 있다. 희망이 있다. 진심이잖아, 다들 진심. 내가 책을 추천을 왜 잘 안 하냐면, 왜 내가 안 하냐면, 내가 책을 추천하면은 이 책은 나한테 맞는 책이었거든. 나한테는 맞아. 진짜 100%, 120% 정말 그 깨달음을 주고 맞는 건데, 내가 이거를 추천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맞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그 책 읽어가지고 뭐지? 뭐 해가지고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철학에 대해서 그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다 자기한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누군가에는 쓸모없는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오히려 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책, 뭐 이런 어려운 책을 왜 이거는 내가 뭐 몰라서 모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런 거 똑같아. 살 빼는 방법.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잖아. 그거 누가 몰라서 못 빼고 있나. 그렇잖아요. 큰 결은 그거잖아.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 몰라, 대한민국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마찬가지로 책을 읽어야 인문학적으로 높아지고 돈에 대한 철학이 생기고 돈에 대한 철학이 자기만의 철학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그릇은 커지거든요. 그치만 책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는 거야.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단 한 권만 추천해준다. 나는 현명한 투자자지.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그 현명한 투자자는 완전히 방향성과 각도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 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다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부자인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내 주변의 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그거는 잘못된 거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똑같아. 싼 걸 사가지고 제 가치에 팔면 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계속 그거를 계속 무한반복하면 돼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그 큰 결만 그대로 따라서 간다면은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치만 왜 사람들이 못하냐면은 딱 한 가지야.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우리 가족 빨리 돈 벌어서 우리 가족 풍족하게 살아야 되고 뭐 우리 부모님 고생하신 부모님 뭐 이렇게 집도 사드려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치료비 뭐 또 이렇게 뭐 내야 되고 막 이런 개인사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빨리 해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직장 때려치우겠다. 저런 사이코 같은 놈들이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것들. 그 사이코 덕분에 미친놈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주, 10주, 100주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감사해야 돼. 어찌 됐든 간에 그 미친 사장님들한테도 감사함을 느껴야 돼. 왜?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보다 더 나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거잖아. 네, 팩트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최고치니까 그 최고의 능력치니까 그 직장에 다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삼성전자 들어가면은 편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독했으면 좋겠지 안 그래요. 진짜 그래. 물론 쌍욕은 안 하지 삼성전자 다니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더러운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한 주, 10주라도 더 사야 되겠지. 그래서 빨리 거기를 나와가지고 내일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진심이고 누가 더 장기적인 열정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갈립니다. 누가 내공의 깊이, 투자 철학의 깊이가 깊은가?
그러니까 조급증만 버리면 돼요. 조급증. 저 사람은 돈 저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이제 같은 시청자들끼리, 회원들끼리, 저 회원은 돈 진짜 많이 벌었구나. 와, 나는 언제 되지? 막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조급해져요. 아, 나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사는 것은 안 올라가지? 왜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지? 왜 내 종목은 빠지지?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것만, 내 결만 딱 봐가지고 하면 돼. 가끔 매스컴을 보면은 얼마 전에 뭐 어떤 의사 한 분이 몰빵을 쳐가지고 전세자금 빼가지고 월세로 돌리고 남은 그 전세 그 보증금을 몰빵 쳐가지고 5년 만에 뭐 55억을 만들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뭐 반포자이를 샀네 마네 막 그런 거 나오는데, 뭐 샀던 뭐 현금 주고 샀다. 그거를 일반화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50억 100억 벌어다가 곱하기 0으로 끝난 케이스들이 많아.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몰빵 치고 싶다는 그거는 아는데, 본인이 생각해봐. 내가 몰빵을 쳤을 때 마이너스 50% 이상, 70%, 80%. 진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형이 있거든요. 형이 있는데 한 50억 이상 있어요. 그래서 몰빵을 쳤어. 재작년 코로나 때 진짜 농담 아니라 마이너스 80%까지 갔어. 그 형이. 근데 그 형 버텼어. 근데 그 정도로 60 몇 억치를 질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생각해봐. 근데 사람들은 이론과 실전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연애도 그러잖아. 연애도 이론과 실전이 달라요.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연애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주식도 투자를 할 때 감정이 딱 들어가 버리면, 감정이입이 딱 들어가고 멘탈이 흔들리고 진짜 쓰러져 꺾여버리면 계좌도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 가끔 보면 회원들 중에서도 어떤 한 종목을 주력으로 좀 비중을 좀 높게, 조금 뭐 예를 들어 한 3, 40%, 막 50% 비중을 한 50% 정도 실어가지고 들고 가고 싶습니다. 본인은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늘 그래왔어.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내가 다 반대를 하지. 왜?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게 굉장히. 투자 금액이 5억인데 그 중에 2억 5천만 원을 한 종목에다가 박았어.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분산해가지고 하겠대. 근데 그게 안 좋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거의 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언제 결과가 좋아져? 내공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때. 내공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만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이 날 때, 그때 한번 주력으로 실을만 한데, 사실 그때 되더라도 주력으로 못 실어. 왜? 10년을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야 페라리 타네? 그러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 자냐?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루턴 안티0001 별풍선 94개 선물. 루턴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도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분들은 뭐 임신을 한다거나 하면은 경력이 약간 끊겨버리잖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커리어를 쌓더라도 딱 임신하고 육아를 하는 순간 경력이 끊겨가지고 승진도 좀 누락이 돼.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승진이 누락이 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버티기가 힘들거든. 아니면 또 뭐 결혼함으로써 주부, 전업주부로 이렇게 하시고, 그럼 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의 시장 참여가 나는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봐. 남성들보다 오히려.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성분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왜 내가 이런 얘기, 여성분들이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반대로 여성분들이 포기가 빠르니까 그래. 왜냐면 감정이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유 뭐 6달 해봤더니 뭐 3달 6달 해봤더니 안 되더라. 뭐 1년 2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여기서 많이 포기하거든. 근데 남성분들은 그래도 절반은 그래도 몇몇 분들은 그래도 따라오거든요. 그냥 어머니 꽉 깨물고 온단 말이야. 저 이여정님 같은 분들은 딱 그냥 원기호 모아가지고 발사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돈 많이 버세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남자들이야. 내가 그래 남자들이야. 야 이 새끼야 가자! 막 그러잖아. 이 새끼야. 내 씨야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야 그러니까 씨야 어디 가서 그거 언제까지 자존감 그렇게 떨어지게 살 거야? 평생 이래야 돼. 너 그렇게 하면 평생 해야 돼. 그니까 막 하잖아 이런 거 앞에 개 막 하면서 내가 여성분들한테 앞에다가 개 막 쌍시옷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내 인격도 떨어지지만 내 인격 떨어져도 돼. 근데 그분들에게 좀 상처가 되고 남성분들은 그걸 또 원해. 막 우리 남성 회원분들 보면은 견소님 제 멱살 끌고 가주세요. 머리끄댕이 끌고 가주세요. 난 진짜 한 잡아주세요. 더 세게 얘기해주세요. 아주 저 쌍욕을 얻어먹어도 저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좀 특이해. 이상해. 특이해. 그러니까 잘 됐나? 좀 압박감을 심어주는 게 이제 좋다 이거야. 남성분들은.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좀 그게 이 표현에 있어서 좀 나는 좀 이제 앞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그냥 뭐. 안 그래요? 미선님? 춘님? 옛날에는 4, 5년 전에는 그냥 뭐 남녀 평등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막 했는데 이제는 여성분들은 좀 이제 쉴드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 쉴드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 왜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달라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이게 다 다르다고. 그 태어날 때부터 달라.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주식 공부를 할 때 막 IT, 전자, 기기, 막 기계,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잘 많이 아는 것들 있잖아요. 유통 주식주, 그쵸? 그다음 피부 미용, 유통 주식 이쪽에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류라든지 이런 쪽은 여성분들이 진짜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그 분야는 알고 있거든. 반대로 남성분들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IT, 뭐 반도체, 뭐 자동차, 건설, 뭐 기계, 조선, 철강, 뭐 이런 거에 좀 앞서는 거고. 오케이, 자 다들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VIP 문의는 항상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바로 고민하고 있지 말고 바로 들어와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 복귀 4, 5년 전 시청자분들이 또 과거 회원분들이 내가 왜 장기 회원분들이 많냐면 압도적으로 많잖아. 겸손 장기 회원분들이 뭐 3, 4년, 5년 이상 분들이 엄청 많다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당신 말이 맞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다 복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엄청 좋아질 거야. 올해 우리도 돈 많이 벌 거야. 올해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사이클이 붙었어. 지금 저평가 가치 종목들이 지금 불이 붙어. 한번 이게 불심이 딱 켜졌거든요. 켜졌고 그 안에서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한번 랠리가 나올 거예요. 가치주들이 한번 랠리가 나오면 1, 2년 동안 그치지 않아요. 계속 과거에는 13년 동안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거 플러스에다가
항상 시장에서 목말라 있던 그 성장의 가치주들, 혁신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NFT는 아직 안 죽었어. 다시 계속 지속될 거예요.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물론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주식 투심이라 그러잖아요. 심리적인 교육, 금융 교육을 항상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뭐 어쩔 때는 여러분들 뭐 어떤 날에는 지출을 줄이고 주식을 좀 살 필요가 있고, 소위 말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전후면 뭐 존리 대표님 말씀대로 커피를 잠시 좀 끊고 주식을 살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야.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간절하느냐야. 누가 더 술과 담배 끊고. 지금 코로나가 솔직히 술 끊긴 딱 좋잖아요. 코로나. 이때 내가 좀 환골탈태를 하는 거지. 그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아. 그 술하고 담배만 끊어도 한 달에 뭐 개인 차이마다 있지만 한 4, 50만 원은 세이브가 되거든요. 술, 담배만 끊더라도. 그 4, 50만 원을 3, 40만 원, 4, 50만 원을 투자로 좀 돌리면 1년에 600이에요. 500만 원 600이니까. 그럼 10년 뒤면은 그게 인생을 갈려버리기 때문에 좀 멀리 앞을 내다보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15%, 20%씩 꾸준하게 10년, 1, 20년 동안 하면은 경제적 자유 이룹니다. 노후 준비 끝납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다 계산해 봤잖아요. 연평균 수익률 15%, 20% 해가지고 10년, 20년, 그리고 5월 내가 100만원, 뭐 150만원, 5월 내가 얼마씩 주식을 산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전부 다 돼요. 충분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가치 투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5,000원짜리가 5,000원 주고 샀는데 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도 맞을 수 있어. 충분히 맞아. 가치 투자. 내가 3배, 5배, 10배, 20배, 30배를 먹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0%는 맞고 가는 거야. 쳐 물리고 가는 거야.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까지 거둬왔던 것은 꾸준히 사자마자 물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물렸다가 기다려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치킨 땡기네. 치킨이 요즘에는 다 맛있어. 자담 치킨. 예전에는 교촌, 프라다만 좀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서는 근데 어떤 회원분이 뭐 뿌링클을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뿌링클도 먹어보니까 오씨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나는 그때 처음 먹었다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어떤 분은 자담치킨도 가격대가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교촌하고 22,000원 하더라고. 치킨 한 마리에. 그것도 맛있더라. 그것도 맛있고 다 맛있어. 치킨이 치킨 요즘 물론 맛없는 치킨들이 있어. 동네마다 같은 체인인데 근데 우리 동네는 다 맛있더라. 다 맛있어. 아직까지는 다 맛있더라.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달에 녹화 방송도 나중에 다 들으실 텐데 매달 얼마씩 사세요? 100만 원 이상 사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누구는 100, 누구는 110, 누구는 150, 누구는 200, 누구는 300, 뭐 이런 식으로. 나는 100만 원 이상이다. 1번. 나는 100만 원 미만이다. 2번. 나는 아예 그냥 안 산다. 3번. 나는 그냥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간의 평균 봤을 때 1년간에 내가 올해 지금 2020년 작년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양정님 1번, 루터님 1번, 강태공님 1번, 까치님 1번, 동린님 1번. 야, 태공님 돈 좀 많이 벌겠다. 내가 보니까 태공님도 사고 계시네. 그럼 돈 많이 벌어. 여정님 1번, 미선님 1번. 2번은 없나요? 3번도 없고. 아니 하다 보면 쪽팔린 게 아니야. 이거는 사실 인간이라는 게 자기 약간 결점을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 그 결점. 나도 그랬잖아. 예전에 나도 대가리 깨져 있어가지고 잠깐 자본주의를 이해 못하고 있을 때 나도 버벅거렸거든. 거기서 삽질을 하고. 제가 삽질 많이 했어 나도. 근데 자본주의를 딱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방향이 딱 잡히고 거기서 딱 우직하게 가니까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누군가가 좀 빠르게 한 1년이라도 빠르게 잡아줬다면 더 빨랐을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잖아. 다들 흑수저니까 태어날 때부터 날개를 달고 태어났으면 바로 날아버리면 되는데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어디 도산대로 거기 어디 건물이 한 400억, 50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날개 달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날아버리면 되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뛰어야지. 어쩔 수 없어. 우리같이 흑수저들은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을 잘 잡고 뛰어야지. 잠깐 힘들면 좀 걷고, 그쵸? 걷다가 또 뛰고, 걷다가 또 뛰고, 걷다가 또 뛰고. 빠꾸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방향성만 잘 잡고.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하나씩 먹다 보면서 앞으로 가고 1년 뒤, 2년 뒤 내가 처음에는 미비했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어느 순간 이 자산이 불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 첫 1년이 힘들어. 사실 만 1년만 딱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만 3년을 채우면 와, 나 주식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하고 5년을 하면 자산이 호황 늘어납니다. 오케이, 알았다. 5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내가 시청자들한테 그래. 10년만 좀 고생하면 50년이 편하. 그 10년만 우리 고생하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자 올해 1년만 좀 이렇게 주식 좀 모아보자. 내가 항상 그러잖아. 1년만 좀 이렇게 모아보자 한번. 한 3달이라도 모아보자. 한 달이라도 모아보자. 그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 오늘 루터님 아니었으면은 오늘 빵기였네요. 또 씁쓸할 뻔 했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오늘 다들 거시기 하네. 오늘 다들 좀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빡세게 놀았어요? 주말에 다들 빡세게 노셨나? 야, 구승당 실화냐? 이거 실화야? 이거? 2016년도에 현금 인출기 2016년도 2월달 현금 인출기 들으신 분들, 야 그거 대박인데. 그거 진짜 야 이거 4년 전에 이 영상, 와 4년 전에 이 영상인데 야 이거 4년 전 영상 봐라. 간단한 거 야 이것도 4년 전 영상이다 이거. 자! 4년 전 영상. 야, 이 새끼 누구야? 와, 이 새끼 싹보수. 관상 보니까 완전 싹보수인데? 이 새끼 누구예요? 여기 5시 방향. 야, 벌써 4년 전이야 저게. 아, 이 여정님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와, 4년이 이렇게 간 거야? 4년이? 야, 근데 에브리봇은 왜 올라가냐 이거? 로봇에 이거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에브리봇 이거 올라가는 거?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제품 썩었잖아 이거 에브리봇. 저 에브리봇 이제 버릴라고. 안 사. 이거 에브리봇 써봤는데 고장도 겁나 잘 나고 AS도 짜증나가지고 그냥 한번 받았는데 못 고쳐. 안 사. 써봤는데 내가 그래서 이 주식 안 해. 써봤는데 안 돼. 사지 마. 모르겠어요. 그냥 이 다음 거는 몰라요. 이거 에브리봇을 가보면 나 저기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에브리봇. 나 진짜 여기 저기 청소기 있어.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삼성 LG 거 사야지. 뭐지? 이건가? 그 다음 거 나오는 게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아. 그 다음 이전의 모델인데 이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근데 이 전에 거는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아니 다른 건 안 써봤어. 이거 39만 8천원짜리 이런 거는 34만원짜리 안 써봤는데 그냥 나도 많이 벌어서 삼성 거 사야 되겠다. 그냥 삼성 거 살래. 삼성 LG가 최고인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도 괜히 중국 거 뭐 거시기 하지 말고 그냥 삼성 거 사. 삼성 거 뭐 어디 아니 삼성이든 LG든 삼성 로봇 뭐 비스포크 이거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사. 그냥 이런 거 좋아 보이잖아. 이런 거 딱 봐도 이런 거 사세요.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나도 멍청한 짓 하잖아. 에브리봇 괜히 사가지고 벽에 밟고 댕겨서 무슨 독립님도 써봤구나.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건 좋아. 가습기 같은 거는 삼성 LG 거 안 사도 돼. 굳이. 네, 위니스 가습기를 써보니까 좋더라. 위니스는 확실히 이런 거 잘 만들어.
그 가습기 이런 거. 이거 잘 만들어. 위닉스는 가습기나 제습기 이런 거 잘해 얘네들이. 확실히 이쪽 기술력은 좀 크더라. 신일전자도 신일전자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신일전자? 얘네들 이거 만들던데요? 그 뭐야 그 세탁기. 이젠 선풍기가 사실 유명한데 신일전자가 세탁기도 만들더라고 얘네들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만들고 펫도 만들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선풍기는 신일이지. 선풍기는 근데 신일전자가 이거 뭐야? 아씨, 언제 야금야금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와, 1,900원대 봤는데 언제 올라간 거야 이거? 오씨, 소리 없이 올라가네 이거. 실적이 잘 나왔긴 했지 신일전자가. 약간 기업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얘네들이. NC는 어떻게 됐죠? 세상에나. NC NC 세상에. 와, 그물치기 다들 배우셨죠 여러분들? 이거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물치기 매매법 배우신 분들은 저 그 가격 왔을 때 거시기 하면 돼. 차트 이게 보이잖아 이런 거.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그물치기는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그거 그러면 좀 내가 뭐 할 때 좀 편하네요 그거. 거의 다 배웠어 거의 다. 야, 동국 SNC 한번 오랜만에 봅시다. 동국 SNC 어때? 오, 그렇게 막 무너지진 않았네요. 이게 풍력인데. 와, 이거 진짜 이거 대단했어. 동국 SNC 이거 올라가는 거. 야, 메커스도 이거 우리 2,000원에 했었는데 옛날에. 이거 2,000원에. 2,000원. 메커스. 진짜 옛날 생각나네 이거. 야, 이런 거 들고 있으면은 죽지. 이런 거. 파인 DNC도 우리 막 그랬었잖아. 와, 기억나. 와, 파인 DNC 이때 제대로였지 이거. 한빛소프트도 옛날 생각나네. 한빛소프트도 게임주들이 한번 붙으면 사이클 붙어버리면 바로 그냥 쳐버리니까. AP 위성도 그랬었지. 이것도 AP 위성. 조이시티도 뭐 우리 대박 냈고. 멀티 캠퍼스도 사실 좋았거든. 내가 이거 예전에 뭐 물어보신 분은 내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종목 상담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못 드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덕산 네오로스 한번 볼까요? 세상에나. 와, 덕산 네오로스 여기서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나인원 한남 그쪽 그 저쪽 이쪽으로 좀 도로변에 나가 보면은 이 회사 있는데 바로손 ENM. 야, 이거 실화냐 이거?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면 좀 거시기 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거. 봐, 이런 거. 그래, 이런 게 진짜 이거 죽을 뻔했었거든요. 진짜 잘못 걸리면.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항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진짜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잘못 걸리면 이런 종목들이, 아니 진짜 그래, 이런 종목들이 내가 항상 그러잖아. 막 신규 종목 무조건 내가 웬만하면 잘 안 건드는 이유가 그거야. 봐, 죽여버리잖아 이런 거. 진짜 10분의 1 토막 쳐버리잖아 이거. 답 없어요. 여기 물려 있으면은 아휴, 그래요. 이게 영원히 그 가격 못 보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VIP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독점이라서 그냥 이것도 존버 하면은 먹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진짜 존버 하면 어차피 경쟁 상대 없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사면 안 돼. 지금 사면 안 되고, 뭐 가긴 가죠. 당연히 가긴 가는데 가격이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 가격적인 측면은 하나가 나아요. 차라리 하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은 아니야. 하나도 지금 가격이 안 삽니다. 나는 안 사요. 싸긴 하지만 사랑해요. LG가 낫지 차라리. 근데 하나가 이제 한국 우주 대체제인데 우주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피를 많이 받을 수 있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이런 거는 이제 좀 싸지. 싼데 거시기 하지. 이제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삼성화재 우선주도, 근데 이런 데서 좀 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서. 교촌도 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 교촌 어느 순간 우리는 언젠가는 교촌을 살 수도 있다. 우리 VIP 회원분들 언젠가는 딱 쥐도새도 모르게 살 거야. 이거 막 얘가 진짜 막 쫙쫙쫙 빠질 때.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교촌 사면은 2배는 먹는다. 진짜 가격만 딱 맞으면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교촌 지금 사면은 2배 빡쉐. 안돼. 더 기다려야 돼. 더 뭐 올라가면 말고 그냥 올라가면 뭐 그냥 줘버리고. 네,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장도 좋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니까 좀 잘 보고 너무 막 지수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저는 내일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